돈이 붙는 사람들의 10가지 결정적 전환점.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벌고 있는데 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몇 년 지나면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질까?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늘 불안해하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수입이어도 점점 안정될까? 우리는 쉽게 운을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출발선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조건보다 내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전환점을 깊이 있게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돈이 생기면 안도합니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고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돈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돈을 숫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수입은 얼마인가? 지출은 어디에 반복되는가? 불필요한 새는 부분은 없는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소비를 줄이기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월말에 항상 빠듯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출 시점을 조정합니다. 이처럼 돈을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통제가 시작되면 돈은 더 이상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원이 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몇 년 뒤 통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수입이 늘어도 생활을 즉시 올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는 순간 생활 수준을 먼저 올립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소비, 더 많은 지출. 이것이 반복되면 수입이 늘어도 늘 빠듯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순서를 바꿉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을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먼저 남는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르면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저축이나 투자로 먼저 옮깁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안에서 생활을 맞춥니다. 이 방식은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수입을 따라가면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생활이 수입보다 느리게 움직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는 선택권을 만들고 선택권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은 전환이 돈을 붙게 만드는 핵심 구조입니다. 셋째,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고 습관의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 앞에서는 신중해집니다. 집을 살 때, 큰 투자를 할 때, 자동차를 바꿀 때는 며칠을 고민하고 비교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작은 돈 앞에서는 느슨해집니다. 커피 한 잔, 온라인 쇼핑의 소액 결제,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 충동적으로 담은 장바구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큰 돈도 아니니까. 이 말이 반복되면 지출은 습관이 됩니다. 돈이 붙지 않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새는 구멍을 방치합니다. 반대로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작은 돈을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습관의 신호로 봅니다. 작은 돈이 쉽게 나간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뜻일 수 있고 감정이 먼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일수록 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대체 가능한 방법은 없는가? 이 소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지출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습관처럼 나가던 소액 소비를 줄이면 한 달 뒤에는 체감이 오고 1년 뒤에는 구조가 바뀝니다. 작은 돈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생활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작은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금액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돈은 규모보다 태도를 봅니다. 넷째, 수입보다 남는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렇게 세웁니다. 연봉을 올려야지, 더 벌어야지. 물론 수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함께 늘어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에서 350으로 올랐다면 50만 원 전체를 소비 여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중 일정 비율을 자동이체로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로 보내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남은 범위 안에서 생활합니다. 이 자동 분리 구조가 핵심입니다. 의지로 참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조로 분리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이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수입의 크기보다 남아있는 자산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을 통해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확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투자 규모를 늘리고 소비 수준을 올리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확장보다 안전을 먼저 만듭니다. 비상자금, 최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 수입이 줄어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 안전망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위험한 선택을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버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돈은 확장의 도구이기 전에 안정의 기반입니다. 안정이 없는 확장은 언젠가 흔들립니다. 안정을 먼저 만든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지키는 법부터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더 벌 수 있을지부터 고민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수입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하지만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어떻게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큰 손실은 몇 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이 선택이 실패했을 때 나는 감당 가능한가? 내 생활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매력적이지만 리스크는 냉정합니다. 돈이 붙지 않는 사람은 수익에 먼저 반응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위험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돈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시장에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사람이
복리의 효과를 누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한 번의 대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은 결과입니다. 일곱째,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데 투자합니다.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외부 기회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수입의 원천으로 키웁니다.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넓히고 관계를 확장합니다. 이 과정은 당장 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라며 미룹니다. 하지만 돈이 붙는 사람은 배움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지금 당장 월급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뒤 그 기술이 더 높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꾸준히 관리하면 당장 수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연결이 새로운 수입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면 내 수입의 한계도 올라갑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돈을 소비로만 끝내지 않고 자기 확장에 연결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여덟째, 돈의 문제를 환경이 아니라 구조에서 찾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나거나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가 문제라서, 시장이 어려워서, 물론 환경의 영향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돈이 붙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구조를 점검합니다. 내 고정 지출은 적절한가? 수입 통로가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험을 과도하게 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원인을 내부 구조에서 찾기 시작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경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구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점점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돈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개선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아홉째, 돈을 속도보다 지속의 관점에서 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이야기들은 항상 자극적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 역전. 이 이야기는 매력적이지만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속도보다 지속을 봅니다. 이 구조가 5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수입은 처음에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열째, 돈을 통해 자유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는 돈이 목적이 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크게 만들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야근 수당이 늘어도 자신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 선택이 과연 옳은지 다시 생각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구조를 재정비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동시에 삶의 균형을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삶 위에서는 지속적인 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결국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도구입니다. 싫은 선택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급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선택권이 늘어날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위험한 선택을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차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돈은 자유를 위한 기반입니다. 자유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은 돈을 감정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수입이 늘어도 생활을 급히 올리지 않으며 작은 돈을 습관의 신호로 여기고 남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안전을 확보한 뒤 확장하며 수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고 자신을 수입의 원천으로 키우고 문제를 환경이 아니라 구조에서 찾고 속도보다 지속을 선택하며 돈을 통해 자유를 설계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순간 이미 방향은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입니다. 한 달, 두 달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격차는 분명해집니다. 돈은 특별한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붙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달라질 텐데, 기회가 한 번만 오면 바뀔 텐데.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수입이 늘어도 남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기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붙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기 전에 이미 기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태도, 남는 구조를 만드는 습관, 위험을 계산하는 냉정함, 자신을 성장시키는 투자, 비교 대신 기준을 세우는 사고, 이것이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소비로 증명하고 싶어지고 남들보다 앞서 보이고 싶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차분합니다. 흐름을 보고 분리하고 지키고 확장합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성격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충동적인 사람에게는 충동을 확대하고 계획적인 사람에게는 계획을 확대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불안을 키우고 안정된 사람에게는 안정을 키웁니다. 그래서 돈을 붙게 만드는 핵심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 체질을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기록이 내 구조를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몇 년 뒤 내 자산을 만듭니다. 부자는 특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택을 반복해서 결과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10가지 전환점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적용해 보십시오. 소비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수입이 늘어도 자동 분리하기, 작은 지출 기록하기, 위험 먼저 계산하기. 이 사소한 행동이 1년 뒤 통장을 바꾸고 3년 뒤 환경을 바꾸고 5년 뒤 인생의 선택지를 바꿉니다.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고 관리하면 머뭅니다. 오늘부터
돈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십시오. 속도보다 지속을 택하십시오. 확장보다 안전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큰 자산으로 키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돈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을 지키는 사람들의 구조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돈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붙습니다.